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형기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 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강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환 건축허가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강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축가 소강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으로 1번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방치되어 정비가 시급한 빈집으로 사업량은 4동으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5 내지 6동 정비로 19년까지 107동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선정, 사업 대상 조사 및 선정, 공사 설계 및 착공으로 공사 준공을 12월 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집수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억 500만 원에 주거급여 임차료 43억 3,200만 원,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일 경우 15만 8천 원, 6인 경우에는 29만 1천 원이며 자가가구 수선 유지급여입니다. 5억 7,300만 원으로 가구당 수선 범위별 경보수의 경우 457만 원, 대보수의 경우 1,241만 원을 지원 방법은 급여 신청 후 주택 조사를 거쳐 주거 유형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주요 추진 사항으로 자가가구 수선 유지급여 사업을 협약 체결하여 속초시와 LH공사 하였으며 사업량은 98가구에 경보수 44호, 중보수 44가구, 중보수 35가구, 대보수 1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은 연중 20일 한 지급하겠으며 자가가구 수선 유지 사업은 1월에 연간 수선 계획을 수립, 2월에 협약 체결 LH공사와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 및 보조금 지급, 12월 한 준공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 주거 취약식 계층에게 주택 수선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소년, 소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며 지원 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하수 등 주택 수선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에 사업량은 가구당 300만 원이 되겠으며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19년도에는 4차에 걸쳐 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 계획 수립을 3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은 4월에, 공사 계약 및 준공은 5월부터 11월 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으로 최초 201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전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지원 대상은 전년도 혼인신고한 중위소득 200% 이내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지원 방법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를 거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후 관리로 지급 결정 후 3년간 지원하되 매해 지급 전 변동사항, 이혼, 사망 및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358가구에 대해 상하반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를 상반기는 2020년 3월에 하반기는 8월, 신청 접수는 상반기는 4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이 되겠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이 주택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로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이하인 자로서 사업비는 760만 원이며 사업량은 호당 380만 원으로 2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사항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6월에 하여 19년 8월, 19년 9월에 이동 준공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진계획 수립은 4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은 5월, 공사 계약 및 준공은 5월에서 11월나 추진하여 보조금 정산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공사 재개 추진에 있겠습니다. 건축주, 부도 또는 건축공사 당사자 간 분쟁 등으로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경관 훼손 및 주변지 개발 사업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겠어 실질적인 건축공사 재개 동료로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 현장으로는 먼저 동양 오피스텔입니다. 1989년 6월 29일자 허가일로 1991년 11월에 중단되었으며 용도는 업무시설로 건축주는 익성종합건설이 되겠으며 현 상태는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슐랭 관광 호텔입니다. 1995년 12월 30일 허가일이고 2004년 3월에 중단되었으며 용도는 숙박시설로 건축주는 주식회사 세미DNL이며 현 상태는 골조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동양 오피스텔입니다. 현 건축주가 건축부지 토지 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 추가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9년 7월 16일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제5차 선도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신정 관광호텔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 간 각종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 결과 토지주 승소 판결 종결로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2019년 7월 16일 공사 중단 건축물 제5차 선도사업 공모 신청하여 예비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양 오피스텔 현장은 건축주는 직접 공사 재개하기보다는 사업 양수 의사가 있는 자를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재 양수 의사가 있는 다수의 사업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미슐랭 관광호텔 현장은 이해 당사자 간 각종 소송으로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에 있으며 건축주 명의 변경 이행 청구 소송은 현 건축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유치권 소송 등 모든 소송이 건축주 승소로 종결되어 유해 요인이었던 가설 펜스 및 현장 사무실 철거 완료하였고 관광사업 승인 변경 등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사항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개선, 관광 패턴 변화,
남북 교류 협력 기대 등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 호재로 관내 대형 숙박시설이 건립 중에 있는 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원활한 건축공사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22개소에 9,537실이 건설 중이며 생활형 숙박시설이 8,089호, 공동주택이 1,008세대, 오피스텔 소유 업무시설입니다. 440실이 되겠습니다. 사업 교연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입니다. 2019년 12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 주택 신규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급을 지향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수요 공급 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물론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현황으로 속초시 주택 보급률은 2019년 말 현재 116.32%이고 연도별 공급 현황으로는 지난 19년까지 3,943세대를 공급하였고 2020년은 1,732세대가 준공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우리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재지정 시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 조절과 주택시장 과열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방안을 시행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사업자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총 19개 단지에 6,318세대이며 공사 중은 7개 단지에 2,766세대, 미착공은 7개 단지에 1,592세대, 행정 절차가 5개 단지에 1,96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교훈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교열로는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142개 단지에 26,500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되겠으며 보안 등 전기료 지원이 6천만 원, 시설 보수 지원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물은 공용시설, 공용전기로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건물 외의 상하수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는 지난 1월 10일 하였고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2월 17일 한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부 결정을 3월 한, 단지별 사업 착공 및 준공은 3월에서 11월 한, 단지별 사업 정산은 2020년 12월 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주 간선 도로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 등 신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간내 가로 보안 등 적기 보수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교로 사업 내용은 가로 보안 등 유지 보수 공사, LED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가로등 분전반 교체 공사, 도로 조명 취약지역 LED 보안 등 신설과 노후 가로등 연차별 교체, 영랑해변 가로등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에 2029년 추진 실직으로는 가로 보안 등 유지 보수 공사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로 보안 등 유지 보수 공사를 연중 실시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아 등 신설 사업을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3월에서 6월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설압 금강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설압 금강대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우리시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이며 사업 대상은 설악대교, 금강대교에 사업 금액은 25억 원으로 설악대교 14억 원, 금강대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설악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지난 19년 12월 24일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지난 2월 10일 한 공사 발주, 2월 28일 한 공사 계약과 3월 1일과 6월 30일 한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5개 강공을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5개 강공을 위하여 엄격한 단속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내용은 도심지 주요 도로변 불법 유동 강공물 정비와 광고주 및 광고업체 대상 불법 강공물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불법 유동 강공물 정비와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명함형 전단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50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5개 강공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행위의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불법 5개 강공물 근절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 유동 강공물과 도로변 불법 지주 이용 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자료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 시간은 각 10분씩 하시고 모자르신 시간은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오전에 이어 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추려서 궁금사항 말씀드리고 또 듣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예. 주공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은 LH공사에 전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주공 아파트 특히 우리 주공 3차 아파트 그 노학동 주공 3차 아파트 쪽에 지금 후문 쪽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 쪽에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계속 많이 나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아마 제가 방문을 해서 그 계단 쪽에 그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좀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서 이 그 보호 장구를 이제 같이 이렇게 밀고 오시는데 계단을 그걸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구르셔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계단의 일부분을 그런 수레 같은 게 내려올 그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레 같은 게 내려올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분양 사무실 가서 건의를 했더니 2019년도 3월 중에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그 하반기 때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의 그 소장이라는 분이 2019년 3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그 시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좀 나서서 좀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LH공사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유모차 같은 거 그걸 끌고 내려서 소위 경사로를 이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는 지원 사과 관련해 가지고 지점이거든요. 여기. 지원 사과 관련해서 전기료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기료는 지원인데 시설 그 공사비는 이제 지원이 지금 불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현대 LH공사 주공 3차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과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그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으로서 LH공사 쪽에서도 이 시에서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좀 안전과 관련돼서 그 분명히 2019년도 3월 중에 이걸 하겠다고 했고 제가 거기 경로당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들도 그것도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뭐 답변도 없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그 관리 주체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속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이런 부분은 그 부서장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좀 적극적으로 과거에 그 통로에 보게 된 복도에 네네. 복도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 그렇습니다. 이제 눈비가 들이쳐 가지고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그 관리소장하고 얘기하지 않고 본사하고 네. 춘천 본사하고 직접 얘기해서 뭐 외부의 창을 네, 달한 네. 그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을 추진해 좀 보겠습니다. 가져주십시오. 예, 예. 이제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가로등이 그때 미래 설계 보고회 때 시장님께도 그 설악동 주민들께서 예, 예. 이제 건의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모구제 넘어가기 전에 예, 예. 그 교체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예. 미래 설계 보고회 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척산로 가는 방면 쪽 예, 동구대 후문 쪽으로 해서 척산 사거리 쪽 가는 방면 쪽에 양쪽에 그 가로등 예, 예.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셨는데 예, 이 부분도 좀 그 정기 점검 기간 중에 예, 예. 그 가로등의 그 대와 관련된 그 색깔도 예, 좀 예. 잘 보수를 좀 해주십사 예, 하는 그런 건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마지막으로 동양 오피스텔하고 뭐 예. 관광 호텔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동양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그 과장님께서 뭐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관광 호텔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소송이 다 건축주 승으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 예, 예. 한참 더 추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현재 그 사업주가 그 재개 의사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게 네. 그 현장에 존치돼 있던 노후되고 이제 보기 싫은 그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다 예, 철거가 됐고 가설 울타리도 굉장히 이제 뭐 지저분하고 그 경관을 저해하는 그 가설 울타리도 철거하고 이제 새로 이제 신축을 네, 네, 네.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오늘 막 여기 지금 그 업무 보고 들어오기 직전에 네. 그 요 관련해서 뭐 속초에 있는 분이 한번 미팅하고 싶다. 네네. 그 정병수 건축주가 되겠죠.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근데 방안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네네. 그리고 또 사업자하고의 그 명의 변경 절차라든가 사업 제기했을 때 명의 변경이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미팅 좀 하자고 해서 네네. 요 끝나고 나면 3시 반에서 한 4시 뭐 5시 사이 요 네. 사이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네네. 현장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네.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제 미실령에서 고속도로에서 예, 예.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속초에 들어오는 첫 관문 쪽에 항상 그 흉물로 예, 계속 그렇습니다. 방치가 예, 돼 예. 있었지 않습니까? 흉물로 방치가 돼 있었는데 사업적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타진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어디까지 예. 사실 이 행정이 어디까지라는 표현보다 사업 재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뭐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예, 예.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건지라는 규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예, 예. 일단은 그 행정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예, 있도록 예, 예. 잘 그 처리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올해 5월 중에 이제 4, 5월, 6월 되면 이제 그 입주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10% 이상이 좀 넘었는데 이게 추후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그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조금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지난 그 11월 현재로 317세대가 지금 미분양이고 네네. 여기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 그러면은 500세대 이상이게 되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청대리에 있는 그 현대 아이파크 2차 예. 이게 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네.
게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3월달 그 2월 한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미분양률이 500세대가 넘어간다고 보여지게 되면 네. 한 4월이나 5월 때 아마 그때 다시 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데 하여튼 어제도 이제 사업자가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한번 좀 그 많은 세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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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말씀을 필요하고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예, 될 게 이게 저기 미분양 관리 재지정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럽지만 예. 이 아파트들이 지금 한쪽으로 지금 기울어져서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 아파트가 분양이 됐더라도 기존에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분양 시점이 되면 이 지금 매각과 그 소위 말해서 이사 처리돼서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좀 걱정스러운 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긴 우려스러우신 그렇습니다. 점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예. 이제 새로 또 이제 부임하시고 오셔서 과장님의 그 지금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을 거라 좀 믿고요. 워낙 적극적이신 분이니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하여튼 그 건축부서가 정말 쉬운 부서는 아닌데 하여튼 정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건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주공 3차 후문 내려오는 계단 부분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그렇게 밀고 다니시는 예, 유모차 같은 거. 유모차 비슷한 거 그것 때문에 통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그 속초에서도 저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 사시는 또 임대 아파트여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적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관련돼서 미시령 관광호텔은 지금 건축주가 사업 의지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 오피스텔은 지금 30년 됐잖아요. 저게 사업 재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이제 질문들을 저희 시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데 가장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오래되다 그 골조 상태에서 오래동안 노출돼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 지금 그 미슐랭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그 안전진단 결과가 작년 그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동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좀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재개하려고 하면 그런 그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일련의 절차를 구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라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여쭤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미분양 관리 지역과 관련돼서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다시 묶이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뭐 이제 개발 사업자들 어떤 대출에 대한 어려움도 발생이 될 테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가요? 이 미분양 지역으로 되면? 미분양 지역으로 이제 다시 묶이게 되게 되면 그 한국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 위축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투자 위축도 되고 주택공사에서 분양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대출이 상당히 보수적이 되고 예. 결국은 이제 투자 위축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지역이 투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예. 이제 주 특기인 건축하러 오셔서 일을 하시는 소감이 날개가 달아졌나요? 민원도 많죠. 예, 많습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죠.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건축가이기 때문에 예. 뭐 공동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오피스텔하고 생활 숙박형 하고 이제 주상복합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쏟아집니다. 예. 예산이 뭐 22개 해서 9,537실.
저희 속초가 그나마 이제 관광도시라서 네. 숙박업이 전국의 제1이다. 이 정도로 이제 숙박업이 많이 성행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하고 생활 숙박형 이제 주택이 나오면 그거를 소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제 올 때 보기에는 여름 한철비 성수기 때 8월달 네. 그리고 이제 지난 해맞이 이제 할 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물론 인근에 있는 롯데 리조트라든가 하나콘도 이런 데는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차 있었는데 사실 설악동 쪽에 이제 숙박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실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설악 시내 한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속초 해변, 속초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다 이제 분양형인데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우려스럽고요.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은 네. 이 숙박하고 생활 숙박실하고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공동 주택에 예. 대해서만 세컨하우스가 예. 해당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81,786명에다가 가구 수가 이제 34,000 가구. 예. 그리고 지금도 보급률이 지금 100%를 넘고 112%가 116%, 넘었는데 예. 과연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앞으로도 19개 6,318세대가 쏟아지면은 예. 이거를 다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책.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이제 그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게 공실로 남아 있으면 엄청나게 자기한테 재산적 타격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분들도 세컨하우스로 하든 우리 거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소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생활 숙박 시설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거는 네. 이제 지금 보니까 분양이 이제 됐다 해도 네. 그게 잘 소비가 안 되니까 그걸 묶음으로 해서 호텔로 이렇게 방향 전향을 해서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세금도 안 낸 앱을 사용해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관할은 아니죠. 예, 저희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숙박업을 하지 않게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이제 관리자가 하나로서 이렇게 해주면서 대리 관리라 그렇죠. 그 이제 허가를 내서 그런 이제 운영인데 세금을 내고 하는데 예. 법적으로 그거 지금 아니 하는 예, 데는 뭐 예. 세금을 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도 요 동명동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굉장히 잘 졌어요. 잘 졌는데 분양은 다 됐대요. 근데 분양은 됐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앱이 있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수수료만 주면 이게 사이트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그 사이트에 수수료만 주면 숙박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초에 지금 난항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하니까 물론 지방세도 안 내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도를 좀 지금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세금을 다 내는데 그렇게 이제 방을 묶어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수수료만 내고 하는 게 지금 성향이 돼서 지금 완전히 직업으로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부서와 관계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여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불법이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빈집이 이제 우리
강정 의원님도 조례를 발표를 했고 빈집이 이제 그 1년에 4동씩 예산이었기 때문에 4동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저희 그 관내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 12월 말 현재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110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몇 년 수년 차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예. 그러면 이 빈집들은 그 상태가 아주 그러니까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빈집이라 그러면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문구는 건축물. 그런데 이제 선정할 때 100가구인데 그 중에서 4가구를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순으로 저희들이 1순위 찾죠? 사업 예산을 갖고 철거하기 위해서 할 때에는 네. 그 순위를 준 게 이제 그 주요 도로변, 네. 그다음에 주택 밀집 지역의 청소년 우범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에 관광지변 이렇게 이제 순위를 둬서 이제 하고 있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런 게 차등을 두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빈집이었다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소유자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곳도 많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지금 제가 그 이 부서에 이제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강정우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동의가 되는 분들은 빈집은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쉬운데 동의가 안 되는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봐라. 그래서 빈집 정비 계획을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냐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저 이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한 고시일로부터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도 또 많이 걸리고. 빈집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심의를 걸쳐서 하게 되는데 남의 어쨌든가 비어있던 집이라도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외부 건축심의위원분들께서 좀 굉장히 부담이 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지금 그 강용 의원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빈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조례로 지금 좀 결정했습니다만 구역을 고시를 해가지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의원님과 강정 의원님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주택 그 주거 급여를 나가니까 그 청년들이 오피스텔 산다거나 이런 거는 관리가 이렇게 몇 명인지 이런 건 관리가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저희 부서에는 그 조사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 급여를 주니까.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저희들한테 관련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제 그 빈집을 재사용 그러니까 도시 재생 차원으로 청년 주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려고 이제 유도를 하다가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여러 면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버려지는 집을 도시 재생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죠.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빈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빈집을 활용한 그 청년 사업가들이 그 빈집에 들어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빈집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찾는 분들이 좀 적고요. 근데 단지 이제 강원도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그 빈집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그 빈집 정보 귀농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동에 있는 빈집을 저희들이 올려놨어요. 저희 속초시는 지금 2가구를 지금 올려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잘 드렸고요. 앞으로 빈집도 이제 물론 처리를 많이 해야겠지만 저희 시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 공급량이 한 120%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서 주택 수요에 대한 우리 행정 차원의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또 숙박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 숙박 영업이 이제 또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 때도 숙박 시설들이 이제 많이 찼다 그럽니다.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통해서 수수료만 납부하면 거기서 예. 이제 방을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해서 일반 숙박업소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하고, 특히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 이런 숙박 공유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주거하고 있는 일반 주거자들이 피해를 좀 입는,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놀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술 그렇습니다. 드시고 떠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좀 피해를 입는 민원들이 간간치 않게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와는 지금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뭐 또 이영순 부의장님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마지막에 강정호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또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빈집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장 심각해서, 일본 같은 경우 사례는 뭐 이제 그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 관리가 안 되는 거를 자식들이 상속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고민 끝에 세금 부과를 하더라고요, 빈집에. 그래서 취득세 네. 1% 정도를 부과함으로써 그 부담을 느끼는 집들은 이제 자가 정리를 한다든지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전반적인 이제 그 사업들은 저희가 2020년 이제 예산 심의에서 올라온 것들 이제 꼼꼼히 또 주문 받고 설명을 좀 들었던 상황들이고요. 그것과는 좀 예산이 별도로 들어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공사에 관한 부분들이 건축가의 가장 큰 사업일 것 같고 무게도 가장 좀 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그 동안 이제 조양동 쪽에 여전히 지금 신축 예정인, 예. 그리고 현재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이제 조양동에 아주 많이 밀집해 있고, 그리고 이제 20년과 21년의 특색이라 보면 이제 북부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땅값이 좀 싸다 보니 이런 투자자들이 그 상황들을 이제 매수해서 지금 건물을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북부권으로 뭐 영랑이라든가 동명, 장사 이쪽의 부분들이 이제 2020년 올해 그리고 21년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그 건축이 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착공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도시가 그런 부분으로 좀 슬럼화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런 관리들 지금 좀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 승인 받고 아니면 된 것처럼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그 분양 부분에 대해 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착공을 지금 바로 못 하고 있으신 네.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인 그 토지 작업을 해가지고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상을 돈을 매각한 분들은 이제 집을 비우고 나가서 이제 네. 거기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설악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철거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네.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인 게 이제 그 동명동 동명 새마을금고 그 네. 구간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수복하원 있는 그 일대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 그 지역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네. 좀 기거하는 그런 이제 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일단 행정 절차대로 가는 건 가되, 또 이런 그 주변 우리 속초 시민의 이제 피해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시켜 나와.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동명동 그 새마을금고 쪽에 있는 그 사업자는 지금 철거를 하려고 네. 지금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수복하원 있는 그 일원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가설 울타리를 치고 건물 철거하려고 저희들한테 그 건축물 멸실 신고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에 행정 절차 이행이 되면 아마 좀 주민 불편 사항이 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안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남부권에서부터 북부권의 끝까지가 전체적으로 그 건설 경기라는 부분으로 뭐랄까 울타리 쳐진다 그럴까요? 예, 그런 상황까지를 이제 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뭐 지금 동명 새마을금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업 지역에 지금 주거용 주택을 49층까지 짓겠다고 최고층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목에 차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년도를 저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참 여름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건축의 부분으로 인한 민원의 부분들은 이제 지속되어 왔었지만 무릇 지금 생각하면 그 하다못해 그 한밭집이라 하려나 공사 인부들이 밥을 먹었던 상황들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든가 그리고 새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호텔과 이런 상황들에 바로 지역 아파트민들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면 이제 비산먼지 소음이나 집안의 그런 꺼짐이나 그 주변 또 주민들의 그 통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 아예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도 있는데 지금 2020년에 이 공사 현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올여름 얼마나 더 뜨거울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안들에서 사실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의 그 실행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요즘은 공사 시범서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즈음들에 철저히 본인들이 그 주민 갈등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좀 예상하고 나와서 빨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도 감독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그냥 관련해서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조양동의 상황은 그 도로의 상황들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효성이라든가 또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는 즈음에서 거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동해대로로 내려가는 상황들 딱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참 한 1, 2km 올라가가지고 그제서 이제 유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이제 교통 체계의 사실은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즈음들을 건축가에서 좀 한번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디 방점이 되어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숙박형 시설은 이렇다 하더라도 주거용 이제 공동주택의 상황들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도로 상황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부터 좀 재검토를 하셨겠지만 아마 그 도로 망각 그리고 그 도로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검토하고 계시죠? 하여튼 대형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건축물이든 주택법에 나가는 사업성이든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교통위험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교통위험 받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도로 교통 체계만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교통 체계만 검토하게 되는데 하여튼 현재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대로하고 그다음에 조양로하고 그다음에 동해대로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소위 간선도로 여기가 지금 조금 그 도로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지에서는 그 자기네 아파트 단지를 진입하기 위한 차로 또 나오기 위한 차로를 해서 확보가 조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차가 빠져나와 가지고 조양로를 들어서든 동해대로를 들어서든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 초입세 그 부분에 또 한 부분에서는 확폭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또 병목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교통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부단한 그 대화로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교통영향 평가가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들어올 땐 하나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 동명동에 들어오면 하나를 보고 조양동 몇 번지에 들어오면 그 근방을 보고 진출입을 보고 또 여기를 보면 진출입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다마다의 상황들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전의 상황으로서 해결되던 즈음들이 이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에 저희가 조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을 보아야지 한 건물 들어올 때 교통경량 평가로 그 사업 승인을 내기 위한 그거랑은 좀 별개의 부분이 지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초에 들어온 사람한테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많은 주문하게 되면 또 네. 그분한테 그것도 규제에 또 네. 좀 뭐 조처를 받는 부분이고 맨 나중에 또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이제 봉투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 그나마도 참 최단대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 블록 하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은 더불어 이제 그 공사를 맡고 있는 그 업체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시가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전체적인 구도를 좀 새로 좀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건축공사 관련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이번에 요즘에 그 대형 건축물 공사가 많은데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건축물 공사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안 한 적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 같은 비전문가도 이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하도 많이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최초 접촉이 현장 관계자라고도 접촉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의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마지막으로 집행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머리 띠두르고 나와서 예, 집회를 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고 또 요구 사항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행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서부터 인근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과감히 해주시고 협상할 거 해줘서 민원 소지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형 건축물 주변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다 설계가 나가고 인허가가 나가는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겪어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은 그 대형 건축물 주변 상황만 선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주거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민원으로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까지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그 전체를 위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고 그게 현실로 좀 나타나는 것들이 곳곳에 있고 지금 저희 의회에도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건축과 작년에 예산 결산 아니 그 당초 예산할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가장 민원이 심하고 이직률이 가장 높은 부서라는 거는 작년을 통해서 저번 대회를 통해서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일이 많을수록 또 건축 관련 일이고 인허가 일이라 민원도 많고 참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좀 기쁘게 좀 반갑게 또 진급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본연의 또 부서로 다시 오셨고 우리 국장님도 든든하게 뒤에서 받침이 되시고 하여튼 이제는 우리가 난개발해서 이제는 조금은 좀 안정된 이제는 겪을 시기상조들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조양동을 통해서 저쪽 남북권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의사기장님 지도 아까 그 지도 좀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동명동이 지금 이제 좀 많은 이제 인허가들이 많이 생기죠. 예. 저기 우리 감리교회 앞에 이 감리교회 앞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요 부분, 그러니까 요쪽 부분하고 요 자이가 들어오죠. 옛날 그 산악도시개발자리.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동명사무소 또 동명새마을금고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우리 우롱골, 그 다음에 인신병원 자리, 예, 예. 그 다음에 우롱골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중앙동 재개발, 이제 일단은 동명동만 봐도 그렇게 지금 많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우롱골도 곧 이제 철거가 시작되는가 봐요. 다 보상이 끝났는가 보더라고요. 보상은 마무리됐고 이제 예.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주택권 사업성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 나가라고 아주 많이 좀 독촉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양동에 그 차 댈 데 없고 그 비좁고 빌라들도 옛날에 또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빌라들 없을 때는 뭐 주차장으로도 쓰고 뭐 공터로도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좁아지면서 우리 다시는 그런 시기상조를 이쪽에서는 겪지 말자라는 투를 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렁골 생길 때 중앙동 재개발 생기고 그 맞은편 동충간 자리에 49층이랍니다. 그쪽. 예. 그다음에 그 앞에 수옥탑을 위주로 해서 생길 때 도로랑 그런 주변 시설들에 대해서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연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저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이 자꾸 그런 것들만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이 대형이 22개소가 있고 공동주택이 총 19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예, 벌써 한 40개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가 보면 어딜 가냐면 인력사무소를 자주 들려요. 지금 속초에서 큰 데는 한 200명까지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많아요. 또 조그만 것서부터 많은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많은 일이 많아서 나는 그분들하고 한테 인사를 드리면 그래도 좀 뭐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일이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전문 용어로 어떻게 보면 건축일이잖아요. 노가다인데도 아니 이렇게 많은 40개가 지금 40개도 거의 평균 층수가 30층이 넘고 49층짜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이 일을 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절기에는 광급공사들을 못하니까 조금 묶인 거는 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동계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다에서 고기 어획량들이 부족하면서 이제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진짜 시민들이 불편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눈 감아가면서 건설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당구장 표시해서 지역 주민들 한 30% 이상은 좀 쓰게 법적으로 좀 해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예. 우리 건축화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진짜 그 요즘 이렇게 경기가 없을 때 건축 경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 말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고심한 게 있으시면 이번에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업체 이제 지역 경기 활성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한 말씀 같으신데요. 그거를 지금 뭐 법에 우리가 그 대형 건축물 사업성이 나간다든가 건축허가 나간다든가 해서 뭐 무슨 법 몇 쪽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법 명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권장 사항으로 사업 승인 나갈 때 승인 조건에 하고 유의사항물 이제 유의물이 이제 한부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요거는 이제 권장사항으로 해서 한 꼭지를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일정 그 조양동의 모 아파트에서 그 짜이하고 효성 아파트 같은 데에서 한바한다는 거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해서 그이들이 하지 않고 그 인근 주택, 인근 건물에 있는 예. 식당을 한바를 활용해가지고 하다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건설 시공사 회사가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돈이 지급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사단이 났었죠.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양동 그 현대 아이파크 2차 부분도 지금 이들이 안에다가 사업장 안에다가 한발을 하려고 가설건축 축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그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그러지 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식당 음식점들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전달했더만은 근본에 가설건축 축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 우리 지역 주민 누가 모아서 인근에 와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우리 진짜 이 새벽에 보면 아주 무지하게 큰 차들 뭐 레미콘 차에 뭐 길 골목 다 막아놓고 북부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참겠다 그거예요. 그것까진 참겠다. 좋아. 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이게 돈이 되고 속초 시민들한테 뭐가 좀 윤택한 게 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00에 한 20, 30은 일을 못 나가고 네.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겨울이라고 또 참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1년 12개월에 동계 4개월 빼고 뭐 이러면 언제 돈 벌고 언제 뭐 예. 하겠습니까? 그게 다가오는 게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죽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혼자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족 있고 또 애들 또 있고 부양 가족 있고 뭐 이러니 뭐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이렇게 드린 것 중에 우리 시에서 건축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최대한으로 최선을 예. 다해 주시기 열심히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땡은 1분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거기 또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은 하여튼 그 의원님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하게 그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방울이는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북부권에 많은 지금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복탑에 43층, 그 다음에 동명새마을금고 자리 우렁골, 중앙동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부권에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경험을 삼아서 우리 북부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도로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남북권보다는 개선되는 계획안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대형 우리 건축물 공사 현장들 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속초 전체가 공사판인데 그래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건설 경기가 있구나, 지역 경기가 돌아가겠구나 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월급쟁이보다 돈 좀 더 만져보려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진짜 자영업자들 한 달에 갖고 가시는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급 타시는 분들보다 참 열악하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경기가 건설 경기가 이 속초 전체가 공사판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근로자들 외지에서 오고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들 쓰고 자기네 건설 자재 쓰고 그리고 특정 업체랑 거래만 하다 보니 사실 이런 대형 건축물 들어오면서 이득 본 사람은 땅 파신 분들밖에 없다라는 목멘 소리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러한 수익들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아까 그 현대 아이파크 2차 건설 현장도
건설 현장 내 그 한밭집 하시려는 거 이렇게 막아주신 거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취지에서 방원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아까 저기 다른 의원님 그 질의 도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예, 여쭤보는데요. 그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정할 때 그 시점이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분양을 개시할 때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물의 준공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요? 언제 기준점이 어디죠? 분양 승인을 받고 네, 그 1순위, 2순위 분양할 때까지 그 산정하는 게 산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1순위, 2순위 분양이 안 되면 마지막에 뭐죠? 선착순 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선착순 분양까지 끝나야 됩니다. 끝나가지고 난 이후에 그게 이게 통계적으로 자르고 올라가게 되면 한 달 정도의 그 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0세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예, 예.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분양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건물 이제 허가가 돼서 예. 나름대로 이제 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건물을 좀 지어 가서 준공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한 2, 3년 예.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가다가 뭐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건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분양 개시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시점 아까 말씀하신 일반 분양 할 때까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된 거를 미분양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수 대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공사 불안한 상황이네 그러면. 공사 그 기간을 갖고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분양 승인을 내줘서 그 분양이 마감이 된 그 마지막 그 우선순위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착순 신청한 그 시점 끝난 다음부터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빈집도 뭐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빈집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미분양이 공사 시작해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한 2, 3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분양이 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을 건데 지금 사실상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착공을 하려 그러면 30-40% 이제 분양이 돼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땅을 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준공할 때까지 다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뭐 덜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아닙니다. 그래놓고 네. 미분양 관리지 선포를 해놓고 예. 중간 중간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 달에 예를 들어 분양이 푹 나갔어요. 분양이 돼서 예, 이제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 500세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제됩니다. 바로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관리 지역은 뭐 어디 뭐 시기를 저렇게 정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바로바로 매 해제됐다. 거기 통계청에서 매달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지정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범주만 넘어가면은 바로 또 지정이 되고 그런 건가요? 최초에 통계청이 올라가는 최초 분양이 할 당시에 통계청이 올라가는 거는 선착순 분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통해서 집계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그부터 이제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만약 지금 그 저희가 그 지금 현대 아이파크 2차를 갖고 예를 들자면 얘네가 지금 그 2월 말경에 이제 분양 승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1순위 분양, 2순위 분양 끝나고 나면 3순위가 3월 한 말 정도 되거든요. 선착순 분양이.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4월 달에 잡힐 거 아닙니까, 통계가. 그럼 4월 달 잡혀가지고 이게 거기 미분양된 세대하고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거 317개하고 합해가지고 500개가 넘게 되게 되면 그럼 5월 달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가가 얘네들이 또 계속 분양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해서 만약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 가가지고 훅 떨어져가지고 500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뭐 100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만약에 이제
그 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짓지도 않고 그냥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돼가지고 전체적인 다른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영향을 피해를 볼 수 받-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네요. 예, 예. 그래서 매달 변화를 줍니다. 그 매달 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버리면은 장기간 수도비 돼 버리면은 그만큼 다른 사업자라든가 지역에 피해가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 예. 몇 번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 조명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2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조감도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예.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설악대교 금강대교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좀 보기가 별로 이렇게 미관상 이렇게 아름답지는 예, 예. 않아 보입니다. 예, 여기 예. 이 사진 이 조감도만 봐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예, 예. 이거를 이 중간 이 저 진출입주하고 연결 부분은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한 조명이 아니라 예, 예. 그냥 LED 조명이라든가 예, 예. 그런 것만 있어서 그렇게 큰 뭐 예.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놓으면은 진짜로 이제 우리 속초의 랜드마크 야간 예. 뭐 관광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그런데 이거 이제 두 개로 해놓으니까 설악대교, 금강대교 예. 해놓으니까 이게 뭐 이 건축물이 두 개가 돼서 예. 뭐 참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한 개의 건축물로 예. 쭉 연결이 돼서 설악대교, 금강대교 하지 말고 설악, 금강대교 예. 이렇게 한 개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떤 저 효과가 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하고 사이에 또 연결 조명이 부분 여기도 조명이 좀 필요하시다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것 거기도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우리 뭐 세계 유수한 어떤 예, 예. 그런 그 다리라든가 조명할 예, 때 예. 보면은 그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을 예, 이렇게 예, 쭉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아, 저기 훨씬 더 예, 야간에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평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면에서 보면은 이제 건물에 가려가지고 보이다 안 보이다 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청초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층 빌딩들이 숙박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잔뜩 들어서 있고 뭐 주거용 그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렇게 내려다 보기 때문에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진짜로 아름다운 그런 조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에서 생각했을 때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건 아니라 우리가 뭐 10층,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 수면에 비치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반사되는 어떤 그런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기 요거 좀 검토를 좀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결 부위는 그 네네.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 그 사이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금강대교 하면서 바다 뷰 쪽으로는 네. 바다 뷰 난간 바다 뷰 쪽으로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그 육지 뷰 쪽으로는 예산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번 설계하다 보니까 네. 그 전체 11억 갖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10억 5천에서 바다 그 5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됐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입찰을 띄우게 되면 입찰 잔액이 좀 남습니다. 네. 그거 한 8% 정도 선에서 입찰이 됐다고 봤을 때 1억 5천, 그냥 합계 한 2억이 되는데 그 돈을 갖고 육지 뷰 쪽에도 마주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자꾸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불빛 때문에 어떤 뭐 저 피해가 있을 수도 예.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이제
저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바다뷰는 옛날 크루즈라든가 뭐 이런 게 선박에 이제 요트라든가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볼 수 있는 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야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 내륙 쪽 소수 쪽에서 네. 내다보는 예, 뷰가 더 중요합니다. 예. 이건 호텔이라든가 모든 숙박시설, 모든 주거시설 뭐 이런 건물들이 다 안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다 이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저기 저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이 되게 해서 예. 또 우리 시의 그 멋진 그런 랜드마크 건축물로 탄생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희 의원님,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시점이 분양 승인 시점서부터 1차, 2차 분양 끝나고 선착순 분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500세대 미만이면 이제 미분양 관리 예,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도 그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500세대 이상으로 또 이제 500세대 미만으로 되면 또 해제가 되고 계속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설악 금강대교 경관 조명 관련돼서 작년에 설악대교는 끝났죠, 조명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올해 예. 금강대교가 언제 끝나죠? 지금 3월 1일경에 착공을 해서요. 그러니까 설악대교는 이제 빨간색 조명, 예. 금강대교는 파란색 조명하고 예, 가고, 지금 예, 예. 신선희 의원님 말씀의 요점은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 사이에도 사이에. 조명을 놓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 바다뷰 쪽, 바다 예. 쪽으로는 돼 있는데 육지 쪽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예, 예. 지금 육지 쪽 조명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바다 그렇습니다. 쪽은 뭐 크루즈나 그다음에 바다 쪽에 야간에 뭐 고깃배 외에는 나가서 그 예. 조명을 보는 예. 분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육지 쪽이 더 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해주셨고, 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악대교 그 조명이 지금 완공이 돼서 불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불이 꺼져 있는 조명이 있다라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상당히 좀 저희도 불쾌했는데, 이게 공사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불이 안 들어오고 조명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또 하자가 발생돼서,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이 있겠지만은 이게 부실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 나가 보셨고 조치는 지금 됐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 그게 두 분인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 설악대교 조명 나갔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지금 지부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출을 한 업체, 그 소위 용역 업체하고 또 공사한 업체, 그 다음에 자재를 납품한 간급자재 업체, 여기 이렇게 3개 업체가 이제 탁 잘 이제 합치가 됐으면 어느지 모르겠는데, 어디 연출하는 업체에서 연출을 한 대로 이제 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가부하가로 그런 부분을 예상이 되는 이제 오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군데군데 담아가 이제 꺼지는 현상이 이제 꺼지다 보니까 이제 꿈을 이렇게 예. 그래서 금주에 시공업체하고 관급업체하고 내려와서 그제하고 어제하고 이제 오늘 거징도 지금 쭉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또 실무 주무관이 거기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구간을 부분적으로 꺼져 있는 부분을 빵꾸 나듯이 빵꾸 땜빵하지 말고 일부 전 구간을 다 교체해라.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지 않겠는가. 하여튼 참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12월 24일 날 완공이 됐는데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철저히 그 원인 규명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국장님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건축가 특히 건축직 관련돼서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 승진도 있었고 또 보직을 바로 받으신 분도 있고 승진하신 계장님도 계시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월 10일 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 속초시 142개 단지에 26,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이제 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제 할 계획인데 이제 마감 기한이 이제 2월 17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26,500세대라 하면 속초시 전체 38,723세대의 68.5%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업들 잘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추경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 말씀 이제 이 정도 드리고요. 예. 앞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건축가가 대형 공사 현장을 대하는 부분은 한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이제 허가가 나가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해야 되는 반면 예.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 여기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예. 여태까지 잘 해주신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지목을 하자면 청대리 아이파크 예. 현장인데요. 예. 거기는 지금 산수빌 아파트 쪽에 민원도 있고 예. 코하루 쪽에 민원도 있고 예. 청대리 주민분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그 청대리 주민분들께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 관련 부서의 면담과 또 심지어 시장님의 면담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민원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그 민원에 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과장님 좀 그 나중에 이 부분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그러자도 좀 저희 그 지부에서 그 민원인들이 예. 그 시장님을 접견을 한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지금 지시가 그 우리 도시안전국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 관련 부서의 건설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그 과장하고 뭐 담당 계장들 그 청대리 마을 해관을 직접 찾아가서 네.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뭔지 또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치유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지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2시에 청대리 마을 해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 관련된 민원에서 이제 민원 내용에 따라 건축가가 담당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과가 담당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원욱 의원님의 이제 그 질의 과정에서 법으로 비록 되어 있진 않아도 최대한 많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를 협조 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비록 환경위생과의 민원을 이라 하더라도 건축가도 환경위생과에다만 떠넘기시면 안 된다. 시공업체는 우리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부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건축가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20개의 대형 건축물과 또 19개 공동주택이 지금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인력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의 공사 현장이 돌아간다면 속초 지역의 전기, 설비, 가스, 자재, 페인트, 방수, 레미콘 등 쉬는 곳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현장이 돌아가면.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인력까지도 시공업체에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법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시공사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 예, 보니까 과장님 충분히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 빈집 관련돼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빈집 정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폐가 정비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 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서 점심시간을 짬을 내서 현장을 저와 같이 다녀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예. 지금 오늘 다녀오신 곳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입니다. 쭉쭉 넘어가는데요. 아, 나가 보시니까 정말 참혹합니다, 그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전에 주택계장님 하실 때 이 현장을 비록 잘 알고 계셨지만은 또 과장님이 되셔서 오늘 또 나가 보시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보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살 수 있냐 그러면 저는 못 산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철거를 하겠습니까?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례 참 정말 감사했는데요. 그 조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과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몇 번 오셨는데 이 철거된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자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공용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그리고 예술인 창작 공간 예.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무소 등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장소들을 새로 확보를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거공간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층에게 주택도 우선 공급을 임대 공급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과장님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진행되면 금상첨화인데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도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굳이 정비계획까지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비특례법 보면은 우리 건축가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빈집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열려 있단 말이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저 빈집이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 사업 예산 같습니다. 1년에 배정돼 있는 예산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저기에 빈집을 철거하려 그러면 저건 장비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소음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가장 최악의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력으로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배정되어 있는 5천만 원 갖고는 좀 과연 몇 동을 할 수 있을까 좀 저도 이제 염려는 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살펴보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도 한번 책정해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 때라도 한번 더 노력 한번 해볼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빈집에 대한 부분은 좀 있으신 분들, 동의가 안 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어디 찾아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좀 있는 분들은 좀 자력적으로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는가 하여튼 자력 철거도 한번 저희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사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또 강정 의원님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리 총 142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많이 좀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행정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민원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반복적인 민원입니다만 아까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주셨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대리 아이파크 2차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청대리 마을회관에 지금 비상대책 운영위원회가 예, 구성이 예. 돼 있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대리 마을 주민들이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상하신 거는 현대 아이파크 2차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가 산수빌이나 코하루가 아닌 원 거주민들이다. 뭐 그분들이야 뭐 소음 분진 정도지만 우린 마을 구조가 바뀐다. 근데 시에서 산수빌과 코하루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청대리 마을이 가장 큰 피해다. 우리들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은 우리 청대리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 아까 또 중복된 질문이지만은 속초 전체가 공사판인데 공사 관련 경기는 상당히 침체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페인트 가게도 물량이 없어서 그 정도로 바빠야 되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빈집이 하는 폐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폐가 정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또 많은 공부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김명길 의원님.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 외에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청대리 주민입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와 관련돼서 매입이 추진될 때 청대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 토지주를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 아닌 분들의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끝나고 나서 이제 공사와 관련돼서 이제 아파트 비대위가 이제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비대위는 지금 아파트 이 아이파크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공 아파트까지 포함한 비대위를 이제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비대위와 관련돼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인근 아파트의 대다수 주민들은 그 비대위의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제 부서별로 이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금 그 공사 차량 그 진입 구간도 조정이 돼서 지금 그 아파트 주가 아닌 그 옆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차량 출퇴근 시간 그 벗어난 그 시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청대리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길을 펜스로 다 막아버리고 왜 길을 없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요. 현장 나가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말들이 많이 나오실 거고요. 그 비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그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위가 구성이 됐다는데 비대위에서 지금 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의회에서 좀 알려줘라. 이런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다 감안을 하셔서 좀 민원 그 대응에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 과장님 저 이제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작년도에도 좀 거론이 잠깐 됐었는데요. 그 우리 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아파트 세대별 이제 지원 금액과 지원 그러니까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과 그다음에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0세대 미만부터 해서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든 지가 좀 오래됐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금액 기준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예를 들자면 10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세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또 상당히 적어요. 비율은 높지만 비율 높은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아, 지원금이 예. 지원 상한액을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제가 뭐 방향 대안까지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제는 좀 정비할 때가 됐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이게 여기에 대한 전그 시의원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제 그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그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또 부담하지 못합니다. 예. 예. 이게 옛날 그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주인은 나가 살고 세입자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를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 근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관리비 이런 게 거쳐지지 않아서 그래서 뭐 지원을 뭐 100% 해주자 지원 상한했거든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100% 해주자는 말씀이 또 계셨는데 그게 100% 해주는 거는 또 그렇죠. 선거법하고도 예.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아니고 근데 금액을 그 90%까지 지원을 예. 해주는데 연간 한도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는 조금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또 많은 또 적은 세대에다 금융 많이 해주면 또 큰 세대도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 형평 때문에 예, 하여튼 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또 이렇게 의원들 여러 생각들을 들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부서의 이제 업무가 뭐 시민의 그 재산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찾아오시는 그 민원인 분들이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류의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계신데 어디 우리 직원들이 보다 따뜻하고 보다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그 건설 현장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의 주민들이 우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 불편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업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의회를 대표해서 저희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민원들이 의회로 올까? 우리가 솔직히 담당도 아니고 해결할 그런 부분도 없는데.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정의 턱이 좀 높아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서로 행사장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교류를 갔던 분들이 그래도 행정보다는 저희가 편하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런 애로를 또 호소를 하고 물론 다 안 되는 것들이니까 민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저희도 물론 그 담당 부서의 애로를 알겠지만은 또 서민들의 애환도 같이 이렇게 보다듬어야 되는 그런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 건축물 공사가 많아짐으로써 계속된 집단 민원들이 발생을 할 텐데 슬기롭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